안녕하세요. 백성문화대학교 안경광학과 박창원 교수입니다. 오늘 이제 14주차로 오늘 종강을 하게 되는데 우리 그동안 이제 쭉 배워왔던 이론들 한번 총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봐왔던 내용들 한번 머릿속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리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지금 뭐 이제 주차 수가 꽤 되다 보니까 내용을 이제 또 정리하려 그러면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막막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와 같이 이렇게 눈으로 따라 보면서 또 손으로 또 메모하고 필기해 가면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저희가 그 인간의 시각 기능 해서 가장 이제 기초적인 부분부터 해서 쭉 이렇게 들어갔던 거 기억이 나나요? 양한시의 검사학이라고 해서 딱 양한시 검사학만, 조제가공이라고 해서 딱 조제가공만, 시기해부학이라고 해서 딱 시기해부학만,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서로 이게 융복합적으로 내가 머릿속에서 이 시각 기능이 여기에서 이렇게 발현되지 않는 거는 해부학적인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게 시각 기능이 완벽하게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조제광학에서 이 광학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서 쭉 이 발생되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내가 그 원리를 탐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하나하나 이제 과목마다 이제 집중해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토탈로 다시 이게 쭉 정리를 하면서 종합적인 사고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안경사 지금 국가고시 시험을 봐야 되고, 국가고시 시험을 이제 취득을 하게 되면은 명색이 안보건 전문가예요. 안보건 전문가로서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론적인 거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 잘 알고 잘 행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안보건 전문가라는 거, 눈을 지키기 위한, 눈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그 전문가라는 거 항상 이제 머릿속에 가슴속에 깊이 담아두고 항상 이제 일을 할 때 임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인간의 시각 기능이란 해서 시각을 얻기 위한 어떤 눈의 총괄적인 기능을 이야기하는데, 눈에서 어떤 자극을 받아서 이걸 신경 신호를 타고 쭉 가서 뇌로 전달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들어온 이 어떤 사물, 빛 등등이 이제 망막에 맺혀지고요. 마치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그 신경 신호가 자극이 돼서 쭉 가다가 뇌로 들어가게 되는데, 대뇌의 후두엽 부분, 브로드만이라는 학자가 뇌의 어떤 그 해부학적인 부분을 다 이제 번호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번호로 그 영역을 나눠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눈하고 관련된 영역이 17번, 18번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신경신호가 제대로 이렇게 도달하는 것, 이게 시각 기능이고요. 그래서 제대로 상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고, 그 상이 신경신호로 변환돼 가지고 뇌까지 잘 가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뇌가 정상적으로 정상 기능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빛이 잘 들어오고 신경이 신호를 잘 전달하고 그리고 뇌가 제 기능을 하고, 이 세 가지가 잘 됐을 때는 우리 정상적인 시각 기능이 원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우리 인간의 시각 기능은 선명하게 보는 것, 편안하게 보는 것, 이렇게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선명하게 보는 거는 굴절 이상 교정으로 거의 한 90% 이상은 이게 해결이 된다. 그리고 이제 조절 이상의 교정, 그리고 노안 교정 이런 부분들 있는데, 눈에 이제 보이는 기능이 잘 안 돼서, 선명하게 보는 게 잘 안 돼서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의 90% 이상은 굴절 이상 교정, 근시 원시 난시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눈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90명 이상이 근시 원시 난시라니까요. 1000명이면은 900명 이상이, 10,000명이면 9,000명 이상이 근시 원시 난시의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검사를 하고, 그것을 우리가 눈을 상태를 평가를 하고, 그리고 안경 처방을 해서 교정하는 게 우리 몫이잖아요. 우리 몫이 굉장히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눈에 대한 부분을 해부학적인 부분, 안과학적인 부분, 안기능학적인 부분, 그리고 안경에 관련된 부분들 전부 다 전문적으로 잘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이제 별표한 부분 보시면은 굴절 교정으로 표준 시력을 얻을 수 없을 때는 안질환을 의심한다. 그래서 100명 중에서 90명은 근시 원시 난시고 안경으로 대다수가 교정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교정이 안 되는 게 또 한 5% 10% 정도 있을 거랍니다. 그렇게 교정이 안 되는 케이스는 안과적인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규모의 통계 조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10명에서 7명, 6명, 7명은 눈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일단 안경원 먼저 가서 안경을 써야 되나 하고 안경원을 먼저 1차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30%, 40%가 안과를 먼저 가고요. 그래서 우리 안경원에 먼저 1차적으로 이제 방문해서 눈 상태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잘 우리가 안질환도 그렇고 시기능학적인 부분도 그렇고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명하게 보는 거는 굴절 이상 교정, 근시 원시 난시, 그리고 이제 노안 교정, 조절 잘 안 되는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파트는 그 전학기든 전전학기든 또 잘 학교에서 배우셨는데, 저하고 같이 이제 할 부분은 2번에 편안하게 보는 것, 안구의 피로와 관련된 부분, 시력의 어떤 질적인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저랑 한 학기 동안 이제 공부를 한 거고요. 양안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의 눈 상태를 평가를 하고 그거에 맞춰서 또 처방을 하고, 그것이 2번하고 매우 밀접하다. 아셨죠? 자, 또 다음 페이지 꼭 이어볼게요. 안경원에 방문해서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하면 단순 굴절 이상, 그리고 그게 아니고 이제 나이는 젊은데 가까이를 잘 못 보거나, 가까이를 보더라도 오랫동안 뭔가 집중을 해서 잘 못 보는,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조절의 어떤 힘의 퀄리티가 떨어지는 그런 게 조절 이상, 그리고 나이가 듦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냥 선모체 근육이 약해진 케이스 또한, 요거 다 안경으로 교정을 가능한 경우.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밑에 보면은 안경 교정 불가능한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각막 변성, 수정체 문제, 개방광 녹내장, 유리체 혼탁, 당뇨 망막병증, 고혈압 망막병증, 망막염, 맥락막염, 시신경 이상,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급진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이제 망막 박리, 망막 부종. 망막 박리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검은 장막이 처지듯이 순식간에 시력이 굉장히 크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 달려갈 거예요. 망막 출혈도 마찬가지고, 유리체 출혈, 시기능 이상, 시신경 이상, 뇌 이상, 이런 것들은 바로 급격하게 어떤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것들. 그러면서 통증과 충혈은 이제 없는 케이스들이 요 위에 있는 것들이고, 통증과 충혈이 있으면서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지금 이제 사실 윗부분은 여러분들이 많이 겪어볼 수가 없는 부분들인 게, 저렇게 이제 망막박리, 망막부종, 망막출혈 이런 부분들은 노인성 질환에 좀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밑에 부분 보시면은 이것도 급격하게 이제 진행되는 이제 안질환으로 묶여져 있는 건데, 통증과 충혈이 있어요. 각막 외상이나 각막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또 겪어본 경험이 또 있을 거예요. 콘택트 렌즈 많이 쓰는 친구들, 아무래도 렌즈를 꼈다 뺐다 하다 보면서 이제 각막 상피, 그 상피보다 더 이제 심부층에 스크래치를 주고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건성환도 굉장히 심한 경우는, 심한 중증도 이상 건성환 같은 경우는 많이 아파요. 충혈도 심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도막염 이런 것들은 바로 병원에 달려간다. 왜? 통증과 충혈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봤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거 얘기를 안 했구나 내가. 안경 교정 불가능한 것들 중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각막 변성, 수정체 문제, 개방동내장, 이런 것들은 거의 이제 점진적으로 이렇게 쭉 오는데 몇 년에 걸쳐서 조금씩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노인성 질환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원추각막 빼고. 원추각막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린 사춘기 청소년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이제 좀 가끔 발생하는 케이스고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이제 분류를 해 두시고 대부분 여러분들이 만나는 환자 혹은 손님 같은 경우 안경으로 교정한 케이스, 저 맨 위에 윗줄에 있는 케이스가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교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밑에 것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지. 그래서 급진적으로 발생을 했느냐, 저렇게 이제 좀 점진적으로 조금씩 천천히 이제 뭔가 증상이 느껴지느냐, 그거를 먼저 물어보시고, 그래서 뭔가 급진적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면 저 밑에 있는 부분들, 망막박리, 망막부종, 망막출혈, 뇌이상, 폐쇄각동내장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할 수 있고, 근데 대부분 안경원에 있다고 하면은 그 밑에 것들은 아마 아닐 거예요. 밑에 것들에 해당되는, 밑에 이제 질환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어디를 갔어요? 안과를 갔겠지. 그래서 사실 그 두 번째 줄 각막 변성, 수정체 이상, 개방각동내장 이런 케이스가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안경으로 교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뭔가 좀 천천히 진행이 됐느냐, 갑자기 이제 시력이 확 떨어졌느냐 물어봐서, 확 떨어졌다 그러면 저 밑에 빨간색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시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중간 부분에 그 해당되는 안질환을 좀 의심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내가 어느 정도 예측하고 넘어가는 게 참 이제 그 안경사로서 있으면서 굉장히 좀 유용하게 많이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어디 이렇게 프린트 해가지고 좀 이렇게 따로 메모해 두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장에서는 이제 시력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을 쭉 봤어요. 시력이 문제가 있어서 안과나 안경원에 왔는데 안경으로 교정이 가능한지 안 한지, 교정하면 뭐 근시원시 난시 아니면 노안 조절 이상이겠지. 교정이 불가능하다, 근데 굉장히 빨리 진행됐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망막의 박리나 찢어지거나 출혈이거나 그래서 피난 거, 그런 것들, 아니면 각막염, 각막 외상 이런 것들. 그게 아니고 이제 조금 천천히 왔다 그러면은 수정체 어떤 이상이 아닌가, 개방동내장, 당뇨 같은 이렇게 천천히 몇 수십 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해볼 수 있다 그랬어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시력은 양호한데 시생활에 어떤 불편감이 있는 거,
뭔가 불편하고 이제 좀 퀄리티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런 것도 이제 일단 안과나 안경원에 방문해서 문진하고 자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자각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메모하고 나서 굴절 검사를 하고 완전 교정 도수를 착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하는 게 사위 검사를 해봅니다. 사위 검사를 해서 사위 검사에서 어떤 이상한 케이스가 발견이 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래서 원거리에서 이 사람이 외사위가 있다, 아니면 내사위가 있다. 보통 수평 검사 이렇게 해주면 돼요. 수직 검사도 물론 같이 해주면 좋은데 대부분 수직에서는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없고요. 수직이 된다 그러면, 수직에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자각 증상에서 굉장히 심하게 어떤 자기의 증상을 호소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수평 해보고 시간 되고 여유가 된다면 수직도 같이 한번 해보고, 그래서 대부분 수평에서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원거리 봤을 때 내사위 쪽으로 나오는지 외사위 쪽이 나오는지, 그래서 PRC 값, NRC 값을 또 보고 AC per AB 구해보고, 그래서 원거리에서 근거리에서 또 둘 다 이제 근거리 사위도를 보고요. 그래서 분류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6가지로 내가 분류하는 것도 아마 이제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기 전에 사위 유형별로 이렇게 정리할 때 제가 그 얘기를 또 했었죠. 그래서 머릿속에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내가 이론이 머릿속에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환자나 손님을 대해야 됩니다. 다시 정리하면 안경원에 일단 방문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 잘 보이는 거의 문제냐, 뭔가 불편해서 온 거냐, 그거를 꼼꼼하게, 최대한 문제는 꼼꼼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굴절 검사를 해서 완전 교정 도수를 씌우고, 거기서 이제 어떤 자각 증상이 없고 문제가 없으면 거기서 끝나줘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불편감이 계속 있고 뭔가 자각 증상을 호소를 한다 그러면은 사위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 저번 학기에 이제 마친 자각식 굴절 검사, 거기에서 대부분 문제 없이 끝나는 사람 많은데 어떤 양한시 이상이 있어가지고 밸런스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 다음 이제 사위 검사에서 체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위 검사를 했을 때 이상이 없다 그러면은 뭐 자각 증상이 없으면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내도 되고, 혹시 자각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조절력을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조절력의 문제, 그러니까 내안근의 문제로 이게 또 이제 자각 증상이 심한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리고 사위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위도 하고 나서 PRC 검사, NRC 검사, 외안근 테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AC per AB도 해보고, 원거리, 근거리, 사위도 한번 재보고, 그래서 유형별로 한번 분석도 해보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게 머릿속에 탁 들어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